자, 이 구도 꽤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굉장히 또 최근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파에 앉아서 찍었었고 그리고 이 뒤에 캠코더도 놓고 찍었었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뭐죠? 히딩크 감독처럼 마룻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그걸 안 해봤어요. 네, 그 혹시 여기 마루 뒤에 그 넣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저희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해야죠. 그러니까요. 방송인데.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백스리 관련 얘기를 좀 네. 해볼 건데 사실 단순하게 백스리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스리인데 이 중에서도 무슨 백스리냐? 변형 백스리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맨시티를 예로 들었을 때 4-2-3-1로 소개되는데 막상 전술은 3-2-4-1일 때가 많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축구를 보면은 왜 이 팀들이 변형 백스리를 만들까? 감독들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영상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뭐 사실 예전에 뭐 물론 이제 포터 감독도 저는 좀 비슷한 류라고 보거든요. 예전 브라이튼 보면은 백포네. 근데 막상 보면 뭐 3-3-2-2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보다 보면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백스리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왜 굳이 백포로 시작했다가 이거를 변형으로 바꾸는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점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볼 겁니다. 그렇죠. 그 차비 감독이 저 바르셀로나도 이제 예, 그렇죠. 네. 사실 뭐 이제 그쪽도 공격력 좋은 풀백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쿤데 같은 경우는 뭐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소화할 겸직할 수 수 있는 있죠. 뭐 발대를 전진시키고 이쪽으로 백스리를 구축을 한다든지 뭐 그런 유형의 포메이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축구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백스리 전술의 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가 압박을 할 때 3톱이 다 3명이서 압박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3명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러면 후방에 남아있는 선수가 수비 4명이랑 미드필더 3명 혹은 수비 5명과 미드필더 2명 그러면 보통 수비할 때 8명이 서면 4-4-1 구조 기준으로 4명, 4명이 서는데 그러면 좌우 모두 균등하게 신경을 쓸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8명이 아니고 7명만 남는다. 그래서 미드필더가 예를 들어서 3명이 되거나 혹은 5백 기준으로 2명이 된다. 그러면 이들이 그라운드 전지역, 좌우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 한쪽으로 쏠리거나 공간을 내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술의 표준은 수비할 때는 어쨌든 후방에 8명 정도를 남겨두는 게 그나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야 좌우 모두 신경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후방에 8명만 남겨야 되니까 압박에 참여하는 인원은 1명이나 2명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3톱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2명이 압박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최대 2명. 근데 2명이 압박을 하는데 빌드업하는 입장에서는 2명의 빌드업을 하면 2대2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센백둘, 공격수들. 맞아요. 이러면 부담이 생기죠. 아무리 발밑 좋은 센터백이어도 나한테 한 명이서 이렇게 확 압박이 다가버리면 그치.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전술적으로 한 명을 더 붙입니다. 그래서 수적 우위를 후방에서 형성할 수 있게. 그러면 최대 2명의 압박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보다 한 명 더 많은 백스리를 만드는 게 낫겠죠. 그 어떻게 보면 수비는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포로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3명으로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게 4명에서 발생하는 약간 그런 잉여력도 배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맞아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술적인 배치, 숫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변형 백스리가 감독의 구상에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얘기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 후방에 숫자를 많이 두잖아요. 그러면 상대 선수들을 우리 진영으로 또 당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원래 상대가 투톱으로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풀백이 변칙적으로 후방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상대 오른쪽 윙 자원이 우리 왼쪽 풀백 따라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윙이 나오면서 풀백과 윙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공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대를 끌어당김으로써 그 해당 지역 공간을 창출하고 그 우리 팀은 거기를 활용해야 됨과 동시에 상대 입장에서는 후방에 남아있는 선수의 숫자가 조금 더 적어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좀 무너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 그런 의도 때문에 감독이 우리가 압박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당겨서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변형 백스리를 쓴다는 점을 첫 번째로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빌드업 상황에서 좀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변형 백스리를 사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이게 사실 측면 지역도 이 백스리 변형 백스리랑은 사실 연관을 좀 뗄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이거에 공감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변형 백스리를 쓰는 두 번째 이유는 결국 측면을 전진시키기 위함인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백4에서는 풀백이라고 하고 그쵸. 백3에서의 측면 수비를 윙백이라고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풀백이 이거다, 윙백이 이거다 라고 뭔가 정의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힘들죠. 왜냐면 이게 기준이 또 다르거든요. 근데 보통 윙백을 풀백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전진할 때 선수를 윙백이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FM을 할 때도 전술적인 용어를 보면 윙백이 더 많이 올라가는 성향을 게임에서도 띠듯이 실제로 전술도 그렇게 좀 우리가 단어를 붙이곤 하는데 결국 윙백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거의 백스리일 때가 많고 백포를 쓰는 팀도 변형 백스리를 만들면 측면 수비나 측면 자원을 윙백처럼 풀백보다 조금 더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방에 3명이 남게 되면 3명의 좌우 센터백 중에 좌우에 서게 되는 이 선수들이 조금 더 넓게 벌려설 수 있잖아요. 이들이 측면 수비의 뒷공간을 커버하거나 아니면 측면 수비에게 전진 패스를 후방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 수비가 올라가면서 측면이 전진되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백스리가 되면서 수비 라인은 조금 더 대형이 넓어지고 앞선에 있는 기존의 풀백 이제 윙백으로 이제 변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전진하면서 이제 반대쪽에는 윙어가 또 이제 그 역할을 같이 소화하는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독이 조금 더 응용을 하면 그 후방에 남아 있는 수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백스리를 만드는데 상대는 최대 압박이 2명일 때가 많다. 수비에게 맞닥뜨려진 압박은 2명일 때가 많다. 네. 그래서 한 명의 잉여 자원이 남잖아요. 우리가 빌드업이 풀렸다 싶으면 좌우측 센터백 중에 한 명을 전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예시로 들면 쿤데가 전진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쿤데가 전진하는 쪽으로 오른쪽 수적 우위가 쉽게 나와요. 왜냐면 센터백 올라가고 원래 풀백이었던 자원이 윙백처럼 올라가고 또 거기 남아있는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 자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측면에 4명을 만드는 구조도 쉽게 성립할 수가 있죠. 사실 또 다른 예시는 아스날이거든요. 왜냐면 사카가 전진하고 웨데고르가 우측으로 내려오는 동선을 가졌을 때 베나이트가 이제 변형 백스리의 우측 스토퍼였다가 올라오면서 사카 뒷공간을 백업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또 전술을 구사를 하기 때문에 딱 그 형철이가 말했던 측면에 3명을 기준으로 잡고 여기에 4명까지 더해서 수적 우위를 좀 확실하게 확보하고 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또 측면을 전진시키는 데 있어서의 변형 백스리 좀 장점이 아닌가. 그래서 화이트와 쿤데를 우리가 좀 영리하다고 많이 하죠. 그 전술을 수행을 잘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다음 저희가 2가지 봤는데 세 번째 네. 뭔가요? 세 번째는 역시 딱 단순합니다. 후방에 2명이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까? 3명이 남아있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제 수적으로 봤을 때는 네. 3명이 남아있는 게 낫죠. 우리가 수비로 전환을 해야 될 때 생각하면 후방의 숫자가 많으면 더 좋아요. 요새 또 역습자라는 팀들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명의 센터백보다는 백스리를 만들어서 감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조금 더 우리로서는 자기 진영에서 밸런스를 챙기기가 쉽다. 그리고 측면 수비의 부담이 줄어들어요. 뭐 리버풀 같은 팀을 예시로 들었을 때 로버슨이나 아놀드 올려서 그 선수의 공격력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그때 후방에 2명이 아니고 3명이 남아있으면 그래도 좀 편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도 수비진이 잘하지 못하면 리버풀처럼 뚫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슬퍼 보이시는데요? 저 갑자기 할 말이 많아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고. 맞아요. 네. 실전이랑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론이 뒷받침이 돼야 이제 그게 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달라서 문제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이론상의 접근 때문에 감독들은 실제로 백스리를 구상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이 센터백이 2명이 만약에 남아 있잖아요. 후방에. 물론 이제 2명이 남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공격을 해야 될 때. 그렇지. 그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근데 만약에 후방에 2명만 남아 있는데 상대 톱 자원과 요즘에는 또 윙포워드 중에 한 명이 안쪽으로 많이 맞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뉴캐슬 알미론 같은 경우도 되게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원톱을 쓰더라도 순식간에 투톱처럼 전방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 원톱에 그 아래쪽에 있는 공미나 세컨톱이 추가로 들어오는 형식. 그치. 그러면 이 2명에게 수비가 2명으로 대응해버리면 2대2가 되기 때문에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숫자 상대가 최대 2명, 많아야 윙포워드랑 톱자원 다 해서 3톱이 안쪽으로 좁힌다고 해도 3명인데 적어도 2명만 남겨두는 것보다는 3명을 남겨둬서 이들을 고립시키거나 에워싸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형 백스리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네. 만약 개개인의 퀄리티가 조금 떨어졌을 때 이게 양으로 때려박는데 장사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숫자가 확보된다는 건 그만큼 개인이 뭔가 미스를 범하거나 리스크를 좀 안고 있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걸 좀 커버 쳐줄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의 입장에서는 전술도 전술인데 우리 스쿼드의 상황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격이나 미드필더가 좋은데 풀백이나 수비진의 어딘가가 아쉬운 구석을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우리 스쿼드의 변수를 좀 극복하고자 줄이고자 이 전술을 통해서 수비진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그런 상황을 좀 맞이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센터백이라든지 풀백이라든지 가리지 않고 이쪽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변수가 발생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수적 우위를 어쨌든 공격수보다는 깔고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간 커브나 이런 걸 동료들이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도 우리가 이제 변형 백스리 시스템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현대 축구에서 풀백이랑 센터백에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수비만 잘하면 됐어요.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수비는 수비 잘하고 미드필더는 그냥 볼 잘 차고 잘 뿌려주고 공격수 골 넣으면 된다 이거였는데 요새는 공격수 수비 가담해야지. 그러니까. 뭐 미드필더 내려와서 풀어줘야지. 패스 측면 잘해야지, 영향력 줘야지. 오른반도 해줘야 돼. 그래. 넓게 커버해야 돼. 골 빨라야 상수지. 이거는 뭐 맞아요. 어째 잘 넣어야 되고. 이 모든 육각형을 다 뭐 육각형도 아니죠. 그냥 팔각형, 구각형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 가진 선수들을 가지는 거는 각 리그의 최우수 팀들도 힘들어요. 그렇죠. 뭐 한 톱3 뭐 이 네. 정도나 그렇게 가지고 있지. 감독 입장에선 그들의 개인의 결점도 다 눈에 띌 거기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형 백스리에 대한 구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아니 근데 그러면 변형박세리가 지금 우리가 총 4가지 한 3-4가지 정도의 네.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전술도 리스크가 아예 없는 전술은 아닙니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이 후방의 선수들이 3명이 남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우 스토퍼는 전술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주로 올라가는 측면 자원의 뒤를 커버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넓게 벌려서는 거죠. 넓게 벌려지죠. 자, 근데 발이 굉장히 빠르거나 혹은 뒷공간 침투에 굉장히 능한 자원들 그리고 팀적인 역습 속도가 굉장히 빠른 팀을 만났을 경우에는 이 전술이 수비수 사이 공간을 순식간에 뚫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면 그런 구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시티가 변형 백스리를 쓴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한창 때 토트넘이다. 아, 손흥민, 케인 네. 막 이렇게 지금 물론 얼마 전에도 이겼지만 지금보다도 더 팀 컨디션이 좋았을 때 토트넘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쉽게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막말로 리버풀 요즘에 아니 진짜 좋았을 때 리버풀 아 좋았을 때 리버풀 그 좋았을 때 역습으로 아 저 요즘 당하는 게 많아서 당한 것만 생각. 왜 그러세요? 아, 약해졌나 봐요. 네, 리버풀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동공이 흔들려. 두 가지 예시가 다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뚫었을 때 리버풀의 역습 혹은 요즘 뚫릴 때 리버풀 그것도 마찬가지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또 뚫리는 예시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리버풀처럼 진짜 빠른 자원들을 기반으로 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트랜지션이 빠른 팀을 만났을 때는 넓게 벌려서 그 간격 그리고 그 공간을 충분히 좀 활용할 수 있는 팀들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도 분명히 안고 있는 전술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술 변형 백스리를 쓸 때는 주로 이제 선수들이 측면 수비도 올라가고 미드필더도 어쨌든 올라가고 하면서 그쵸. 왜냐면 후방에 숫자가 많으니까 미드필더가 그 위에 더블 볼란치가 남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남는 경우도 있지만 좀 공격적으로 풀어갈 때는 그냥 한 명만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선수들의 간격이 좀 벌어지면서 빌드업을 하다가 갑자기 미스가 나요. 패스 미스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 역습에 일격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어쨌든 올라가는 숫자가 꽤 많다 보니 이게 또 미드필더 내지는 한 선수가 좀 고립되는 현상도 맞아요.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상황을 봐야 돼요. 1의 빌드업 대용을 쓸 경우에는 그렇죠. 후방에 3명 네. 그리고 앞쪽에 1명이죠. 1에 있는 선수가 워낙 압박에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U자형 빌드업이 되거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역습에 취약할 수 있다. 네. 3, 2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후방의 숫자는 많아져요.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할 경우의 수가 더 생기겠죠. 하지만 그 위쪽의 숫자가 한 명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격에 있어서 숫자가 부족해서 조금 답답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름의 그거 있는데요. 3일은 공격적으로 좀 치우치지만 뒤쪽에서 뭔가 고립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3, 2가 됐을 때는 아 이게 안정감은 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막 올라가기에는 우리가 상대보다 숫자를 좀 적게 시작할 수밖에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론적으로 왜 요즘의 감독들이 또 현대 축구에서 변형 백스리를 쓰는 팀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백스리가 좋은 점도 얘기 드렸고 그 이유도 얘기 드렸지만 약점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변형 전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진 자원의 퀄리티와 팀 분위기와 같은 결국 이론으로 접근할 수 없는 선수들의 면면 또 팀 분위기, 케미스트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사실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전술이라고 볼 수 있고 뭐 리버풀도 이제 변형백스리를 쓰잖아요. 예. 네,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리버풀 화이팅.